2022년 1월과 2월 단 2달 사이에 일본 전 국민이 오미크론에 감염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연구진에 의해 제기된 예측 때문일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본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감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일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국을 뛰어넘는 방역 대처를 보여준 셈입니다. 미국 FDA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국제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일본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미국 방문을 위해 올림픽 보이콧까지 선언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일본이 미국에게 과도한 요구를 했으며 이에 미국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USA 투데이는 22일 워싱턴대 의대 보건계측평가연구소가 2022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예측 모델링한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예측 모델링 결과 오미크론 변이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며 향후 2개월 동안 미국에서만 1억 4천만 명이 코로나19에 새로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대폭 늘어나겠지만 델타 변이에 비해 입원율과 사망률은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HME의 예측 모델링에 따르면 미국 내 오미크론 확산이 가장 심할 때는 1월 하순으로 하루 280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후 신문은 미국 이외 전 세계에 대한 오미크론 확산의 예측 모델링을 한 결과 2022년 1월 초부터 2개월 동안 30억 명의 코로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특히 1월 중순에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3,500만 명씩 발생, 확산세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1년 12월 기준 전 세계 추정 인구는 79억 1,200만인데요. 30억 명이 감염되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8%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10월 이후 확진자가 급감했다며 매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일본 국민 모두가 감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11월 22일 50명에서 12월 23일 295명으로 확진자가 한 달 새 6배나 늘었고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확진자 검사를 유료로 진행했고 이로 인해 확진자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이 갑자기 전략을 바꾸겠다고 나섰는데요. 무료 검사를 진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유증상자와 밀접 접촉자 외에 12세 미만이거나 건강상 이유 등으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됐는데요. 갑자기 기시다 총리가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지역에서 무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일본인 확진자 감소의 이유를 일본인만이 가진 유전자 덕분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굳이 검사를 무료로 돌리면서까지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오키나와 미군 부대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일본 내에서도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확진자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검사 기준을 바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백악관이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지며 일본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월 기시다 총리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 출석해 연설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NTP 회의에 국가 정상이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요. 주로 외교부 장관들이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시다가 참석하면 일본 총리로서는 첫 사례가 된다고 전했는데요. 가장 큰 목표는 NPT 회의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입니다. 일본 정부는 NPT 재검토 회의 참석을 계기로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으로 정식 회담을 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미국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 후 호주로 이동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회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대면 회담에 집착하는 것은 한국 때문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일본과 한국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스가 총리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햄버거를 대접받았고 두 정상은 회의 중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마스크를 벗은 채로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G7 회의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장국인 영국 존슨 총리 옆자리를 배정받았고 스가 총리는 먼 자리에서 이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이런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공급망 회의를 주도하며 한국을 바로 옆에 뒀습니다. 이후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지만 아주 짧은 시간 인사만 하고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총리가 바뀐다면 동맹국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는데요. 최근 2년간 일본은 총리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일본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분류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방문을 위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내놨는데요. 미국은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이 과도한 대가를 요구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대만과 한국을 대하는 일본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중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으로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이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한 이후 일본의 동참 여부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우리의 외교 관점 등을 고려해 국익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는데요. 자민당 내 압박에 결국 보이콧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23일 자민당 외교부회와 외교조사회는 회의 후 하야시 외무상에게 외교적 보이콧의 조기 표명을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저녁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 중요한 의원회관에서 25분 동안 만나 일본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대응 문제 등을 놓고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전 총리는 기시다 총리에게 외교적 보이콧을 조기에 표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4일 일본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직후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먼저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발표하면서 대만과 반도체 협력을 선언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과 대만 집권당인 민진당은 경제 안전보장 등에 관한 회의를 24일 온라인으로 열었습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이 대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1972년 중국과의 수교를 계기로 대만과 단교했는데요. 최근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대만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목표로 반도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상황으로 한국 반도체를 견제하려는 일본과 대만의 목적이 맞아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보이콧의 대가로 반도체 협력뿐 아니라 후쿠시마 일대의 식료품을 수입하라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최근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차이잉원 정부는 작년 12월 국민당 등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성장 촉진제,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의 FTA 체결, CPTPP 가입을 통해 현재 편중돼 있는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였지만 대만 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대만인들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했는데요. 일본도 대만에게 미국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며 후쿠시마 식료품 수입을 요구한 것입니다. 일본은 도쿄 올림픽을 통해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국의 반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일본은 IAEA를 매수했고 최근 IAEA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영향을 조사하면서 한국에 미칠 피해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안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한국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를 조치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은 꾸준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노리고 있는데요. 한국에게는 CPTPP 가입을 원하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의 CPTPP 가입 절차에서는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과학적 평가에 토대를 둔 정보를 발신하는 등의 후효 희가의 대응도 강하게 요구받게 될 것 같다고 26일 보도했습니다. 후효 희가이는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뜻하는 일본어인데요. 시중에 유통되는 후쿠시마 수산물 등은 안전함에도 이를 기피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생기는 부작용이라는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사실상 한국의 가입을 반대하는 나라는 일본뿐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함께 CPTPP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한국의 가입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일본의 계획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외교 문제에서 한국과 대만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게도 과한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일본은 한국의 방역이 극찬받을 당시 확진자가 쏟아지던 상황으로 한국에 대한 질투를 매우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9년 한국의 반도체를 노리고 시작한 한일 무역 분쟁에서 사실상 패배하는 모습이 확인됐음에도 추가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을 우대하고 일본이 점점 외면받는 상황이 되면서 과거 일본의 위상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일본은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것을 받아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미국이 기시다 총리의 방문을 거절하면서 계획 대부분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아베 전 총리 시절 GDP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도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일본 총리의 방문을 거절한 것은 현재 일본을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선이 곱지 않으며 일본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따라하려고 움직였지만 혼자 쓸쓸히 서 있는 모습만 다시 한번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리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